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랑 같이 암호화폐 시장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도 갑자기 좀 하락이 나와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미국 정부 매각에 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따가 같이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도 굉장히 지금 낙폭이 크면서 다시금 이제 2,00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XRP는 5%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코인도 3.5%, 그리고 도지코인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마켓캡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2%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지금 16, 17을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공포탐욕 지수도 보겠습니다. 33을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마켓캡은 하락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ETF 플로우도 한번 볼게요.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플로우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는 좀 들어오는데 이더리움은 ETF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 가스비까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또 시장 전반적인 동향들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폴 애킨스 청문회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이제 코인베이스 상대로 제기했던 스테이킹 관련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 차원에서도 소송 취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폴 그레이왈 코인베이스 이제 최고 법률 책임자는 X를 통해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버몬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조만간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다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결과를 미국 소비자 전체를 위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스테이킹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스테이킹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번에 시장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냐면 특히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굉장히 시장에선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제한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재단이나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물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락업 해제에 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락업이 해제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우리의 이제 코인을 사서 그거를 일부 일정한 기간 동안 팔지 않으면 그거에 관한 이자를 줄게. 근데 이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 이자가 일반적인 은행 그런 금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는 이자를 주는 대신에 공급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를 주 차원에서 지금 거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금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하면서 주 차원에서 금지되었던 걸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준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으로 연준이 CBDC의 핵심 구성 요소인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미국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톰 에머 하원 의원도 이제 연준 CBDC 발행 제한법의 동반 법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요거는 근데 사실은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자체가 CBDC 전면 금지에 관한 또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이제 CBDC 육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의외로 중국이 그 온라인 그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CBDC 도입에 관해서 얼마 전에도 그 약간 속도를 낼 것처럼 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CBDC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물물 교환 형식이 있었고 화폐가 생긴 지 이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화폐라는 게 생기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CBDC라고 하는 다시 화폐의 재조정이 있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던 거에 관해서 이제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CBDC를 지금 육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법안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177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이더리움을 외부 주소로 전송을 했고 약 10분 후에 먼저 1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외부 주소로 전송을 한 이후에 10분 후에 177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외부 주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번 이체는 압수 자금이 보관돼 있던 주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미국 정부 지갑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그 차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물량, 이더리움 물량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을 이제 외부 지갑에 이체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5%가량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물량이 압수된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수된 물량을 비축 자산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이제 사실은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고 한 거고 이더리움을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예전에 압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외부 지갑에 이제 이체를 시켰다라는 거는 매도의 의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 어쨌든 이 압수된 자산이 귀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각을 하려고 경매를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거래소에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장외 거래로 팔거나 이제 정부 측에서 팔 때는 아니면 이제 아예 대놓고 경매를 붙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매해서 그거를 사간 투자가도 있어요. 그분도 약간 전설적인 투자가 이렇게 하면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나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이더리움 물량을 외부 지갑으로 이체를 시켰다라는 거는 뭐 몰래 경매를 했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장외 거래로 이제 일정한 물량을 팔기로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크로드 사건 때 비트코인이 압수했던 부분을 그 트럼프가 압수된 물량 비축 자산에 넣을 거야라고 발언하기 전에 그 실크로드 물량을 이미 법무부에서는 매각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정부의 그 실크로드 물량이 이미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설 하나랑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팔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설이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 행동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시장이 지금 악재인 것 같아서 추가적인 후속 보도랑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래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수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여기 글래스노드 차트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고래 투자자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관한 매집량들을 조금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의 이제 30일간의 이전 동향들을 좀 보니까 그래서 고래들이 이제 지금 12만 개 정도, 12만 9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한 게 확인이 되면서 또 어떤 시선에서는 코인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시점이고요.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 프라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순유출, 순유입 이런 거로 이제 보는 그런 차트인데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2024년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했었을 때 고래 매집이 먼저 포착이 됐었어요. 시간이 타임라인 순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렇게 최근 고점을 찍었었을 때도 고래 매집량이 좀 이렇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래 매집을 시그널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고래 투자자 매집이 일어났다. 요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테라폼레스가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를 대상으로 청구 포털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라폼레스는 테라 생태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위한 크립토 손실 청구 포털이 31일 개선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청구 마감 기한은 내달 30일까지 접수되고 이후 접수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테라폼레스는 채권자는 포털에 등록하고 지갑 주소랑 자산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고요. 보상 금액은 인정된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루나 2.0 등의 일부 자산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테라폼레스의 그 공식 X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액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재판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권도영이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상에 관해서 청구 포털을 개설한다.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액션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가명을 위한 액션인가? 이런 좀 커뮤니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테라폼레스 때문에 정말 주변에서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많았었고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이제 희대의 사건이었죠. 이제 크립토에 관한 한국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게 된 사건이었는데 하필 지금 이제 재판에 관해서 이제 기간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런 걸 했다. 근데 이게 뭐 권도영 자체가 올렸다라고 볼 수는 없죠. 조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속보로 가지고 온 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에 관해서 과연 이들이 정말 보상을 해줄까? 그리고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태고요. 채권자 대상으로 이제 청구 포털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개설이 되면은 마감 기한은 한 30일까지 지어주고 그 이후에 접수된 청구는 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기간 내에 빨리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지갑 주소랑 자산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채권자는 포털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상 금액은 인정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일부 자산은 청구 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또 이제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이제 투자자분들을 농락하는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되는 시장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